제3회 간호설천 특화 테스트 3회 공중보건학 결혼 볼게요. 122쪽을 볼게요. 팁에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성이 나와 있고요. 진행의 장기성, 원인의 다양성, 치료의 장기성, 개별적 다양성, 질병의 등 동시 존재성, 기능의 장애성이 있죠. 자, 옆에 만성질환의 특징 볼게요. 일단 발생하며 3개월 이상 오래 기간의 경과를 취하며 직접적인 요인을 존재하지 않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유병률이 발생률 높아서 더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병의 동시 존재성이 존재하고요. 잠재 기간이 길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여 개인차 개별적 다양성이 있고 또 장시간에 걸친 치료와 감시, 재활이 필요하고요. 이 질환에 속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드물어서 원인이 다양하고요. 기능장애를 동반하는데 실제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이 범주에 속하신가는 열거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는 점. 문제 볼게요.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셨죠? 자, 만성퇴행성 질환의 특성 볼게요.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질환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3개월 이상 경과하고요.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연령이 증가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재활을 위해서 특수한 훈련이나 치료가 필요하죠. 페이지 240쪽을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서 여러 가지 10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11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정자 볼게요. 조정자는 건강관리 전달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로 대상자들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다른 요원들과 의사소통하며 필요할 때 사례 집단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간호 제공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간호 문제를 사정하고 계획하여 확인된 간호 문제에 대해서 지적 간호를 간접 간호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요. 대병자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 소비자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요. 상담자는 보다 더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어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면접 기술은 대면시 면접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전문 용어 사용을 될수록 삼가고 좋은 청취자가 되어야 하며 말은 되도록 쉽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겠죠. 6번째 변화 촉진자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과 주민 사이의 장벽을 제거해서 의료시설 및 전문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넘겨서 알선자 볼게요. 알선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해서 의뢰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문제 볼게요. 생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75세 독거 노인이 최씨 할머니를 지역사회 간호조무사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최씨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뭐죠? 대변자죠.
221쪽을 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를 보고 볼게요.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50세의 남성 말기 폐암 환자가 5년 뒤에 장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뭘까요? 부정이죠. 자, 부정에 대해서 볼게요.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현실을 차단하는 게 부정이죠. 자, 억제 볼게요. 마음의 고통을 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고요. 동일화, 동일화는 넘겨볼게요. 부모나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아가는 것을 동일화하고요. 투사 볼게요. 투사는 앞쪽에 있죠. 자신의 결정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해서 남에게 되돌린 것을 말하고요. 투사. 방금 했죠? 네, 승하 볼게요. 생산적, 긍정적 방어 기제로 복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연납되는 형태로 전용하는 것을 말하죠. 152쪽 볼게요. 팁에서 성비의 구분을 볼게요. 1차 성비는 태아의 성비고요. 2차 성비는 출생시의 성비로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요. 2차 성비 110이란 출생시 여자 대 남자의 비가 100대 110이라는 의미고요. 3차 성비는 현재의 여자 인구가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뜻하죠. 자, 문제. 성비는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이며 1차, 2차, 3차로 구분되는데 2차는 뭐죠? 출생시 성비죠. 105쪽을 펴볼게요. 기생충 감염병 중에서 페디스토마 볼게요. 페디스토마는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되고요. 주로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요. 여기 나오는 폐에 기생한 성충은 10년까지 살 수 있고요. 병원소는 사람과 동물이며 중간 수준은 누구죠? 개와 가재가 지적 감염원이 되는 거죠. 넘겨볼게요. 이런 기생충은 횡격막을 뚫고 폐에 침입하고 때로는 뇌, 관, 서해부에도 기생한다는 점. 증상은 폐에 기생하며 기침과 객결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S선상 폐결핵과 흡사하게 나타나는 기생충 질환이고요. 자, 치료는 프라지퀀텔이라는 구충제를 사용해서 투여하시고요. 예방 볼게요. 중간 숙주인 개나 가재의 생식을 금하시고요. 유행 지역에서는 항상 물을 끓여 마시고 생수는 마시지 말고요. 개땅과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시고 위한 동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기생충 생활환경에 대해서 보건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앞쪽을 잠깐 넘길게요. 페디스토마 전파 경로. 먼저 대변이나 갯담에서 충난해서 제1 중간숙주는 다슬기고요. 제2 중간숙주는 3개 첨가제로서 비위생적인 조리나 생식 시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감염 경로 중요합니다. 대변, 갯담, 다슬기, 참깨, 참가제 꼭 알아두세요. 자, 문제 볼게요. 페디스토마증을 일으키는 숙주, 제2 중간숙주는 뭐다? 개와 개가제죠. 110쪽을 볼게요. 자,
앞쪽을 넘겨볼게요. 구충증인데요. 구충증은 인체에 감염되는 구충은 12지장충과 아메리카충이 있다는 점, 이 정도 아시고요. 병원충은 얘네들이고요. 병원소는 사람이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구충은 일명 체독벌레라고도 하며 소장 중 12지장 부근에 기생한다고 해서 12지장충이라고도 하고요. 원인은 오염된 흙 위를 맨발로 다닐 경우 감염되며 피부와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고요. 증상은 성충의 충혈 흡혈에 의한 빈혈, 어린이 경우 신체와 지능의 발달이 느리고 체력이 떨어지고요. 예방은요. 지상광선에 약하며 열에도 약해서 70도에서 1초 만에 사멸하고요. 특히 경피 감염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예방 볼게요. 경피 침입 예방을 위하여 인분을 사용한 작업장에서는 피부 노출을 삼가고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소밭 등에 맨발로 출입을 금하시고요. 밭에 석회지소를 뿌리시고요. 화장실을 개량하고 항상 신발을 신도록 해주시죠. 문제 볼게요. 오염된 흙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감염되며 피부와 채소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은 구추증 12지장충이죠. 168쪽을 볼게요. 자, 일시자피임법에서 경구피임약에서 경구피임약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옆에 팁을 볼게요.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흡연자, 유방암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임신 중 발생한 폐쇄성 황달, 간 기능이 저하된 간 질환, 뇌혈관 질환, 간성동맥 질환, 혈전성 심장 타마 질환, 혈전성 심장 부정맥, 혈전성 혈관 장애가 있는 당뇨병,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전성 전매경, 혈전세척증이나 극기항력, 자궁 내막염이나 에스트로겐 의존성이 암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이 되고요. 자, 문제 볼게요.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으로 옳은 것은 혈전성 전매겸이 되겠죠. 페이지 85쪽을 볼게요. 자,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물을 볼게요. 1차 약은 리팜피시, 이소니아지드, 이소니코틴산이, 에탄프톨, 스트레토마이신, 피라지드마이드 이렇게 있고요. 자, 기초 간호화 책도 병행할게요. 자, 311쪽을 펴볼게요. 자, 밑에 팁이 보시면 스트레토마이신이 나왔고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에 향균 작용을 하고요. 두통, 현기증, 식욕 감퇴 등 부작용이 있고 장기간 투여 시 평형실존, 난청, 제8내시경 장애가 나타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소니아지드 볼게요. 이소니아지드는 말초 신경염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하시고요. 폐, 장, 방광, 피부의 결핵성 질환에 쓰이고요. 결핵약 중 가장 효과 있고 내성이 생기지 않은 약물이죠. 문제 볼게요.
결핵치료 시 여수적으로 사용하면 청력의 장애를 일으키고 운동실조, 신장독성 등이 나타나는 1차 약으로 옳은 것은 SM,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다시 공통책으로 볼게요. 177쪽 볼게요. 자, 모자 복원에 대해서 볼게요. 모자 복원이란 모성각, 영유아, 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활동을 말한다. 모성각, 영유아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제공과 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몇회 팁을 볼게요. 모성과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사업에 효과가 크며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요.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이완되기 쉽고 영유아기 건강 문제는 치명률이 높거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되기 쉽고요. 모자보건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70%를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신 부마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을 감소시켜 주죠. 자, 문제 볼게요. 모자 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바로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거죠. 250쪽을 볼게요. 가정 방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5번에 가정 방문 시간 및 간격을 볼게요. 주부의 바쁜 시간이나 논번 개입 등을 피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 다음 방문 일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고요. 방문 횟수는 개인의 이해도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건간호사가 결정하도록 하며 미리 약속된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보건간호조무사가 가정 방문을 할 때는 보건간호사의 방문 계획과 지시에 따르게 해야 되고요. 문제 볼게요. 이상적인 간접 방문의 시간은 언제죠? 미리 약속된 시간이죠. 109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충남 검출을 위한 진단 방법으로서 항문주의 동말법을 이용하는 기생충은 질환은 뭘까요? 자, 109페이지를 펴보니까요. 답은요, 요충증이 되겠죠. 자, 요충증 정리해 볼게요. 요충증은 병원 쏘는 사람이고요. 보통 이런 충란들이 경구적에서 침입해서 맹장 부위에서 발육하고 기생하다가 45일 전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하고요. 증상은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함으로써 생기는 소양감이 생기고요. 심하게 긁게 되어서 습진과 염증을 일으키고요. 은경발기, 정해루, 백대야가 나오고요. 어린이들은 신경감인이 불면증이 악모 연효증을 초래하고요. 치료는요. 알벤다조로 복용하고요. 예방은 요충도 집단 감염이므로 치료와 예방을 가족 전체 하시고요. 환자 내에는 참고 친구는 일광소독 실시하고요. 연고를 사용하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자르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항상 옷 위에서 긋도록 하시고 어린이 경우 꼭 끼는 팬티를 입으시고요. 자, 팁의 제일 밑에 보면요. 항문주의 동말법이 있죠. 충남 검출을 위한 진단법으로 이른 새벽 기상 직후 아침 배변 전에 하는 것이 검출률이 제일 높다는 점. 자, 168쪽을 볼게요. 네. 경구 피임약부터 볼게요.
경구 피임약은 난소에서 나오는 황체 호르몬과 난포 호르몬의 혼합전 제제를 복용함으로써 배란작용을 억제하고 자궁 경관의 정맥 정도를 높여서 정자가 이웃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을 하는 방법으로 월경량이 감소하고 월교통이 없어지며 월경 전의 긴장이 증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월경 주기에 맞춘 28정짜리와 21정짜리가 있는데 28정짜리는 7정이 포함되어 있고 28정짜리의 경우는 매우 일정한 시간에 21일간 복용하며 매일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7일간 영양제를 추가했고요. 21정짜리는 7일간 쉰 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은 출혈, 유방통, 우울증, 기분장애, 여드름, 오심, 구토, 체중 변화가 있고요. 자, 168조 팁의 옆에를 보시면 경구 피임약은 배란 작용을 억제하는 원리를 이용한 피임법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이고 일시적 피임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죠. 문제 볼게요. 일시적 피임법은 자녀가 깨를 원하는 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수유부에게 부적당한 수태 조절을 방법은 뭘까요? 경구 피임약이죠. 172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배란과 월간 시 기초체온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일어나 아무런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기초체온을 잴 때 뇌초원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172쪽 보기 전에 171쪽을 볼게요. 월경주기법도요. 피임하는 방법 중에서 월경주기법 중에서도 자, 몇 가지가 있죠. 자, 기초체온법, 오기노법 있죠. 월경주기법이 있죠. 자, 볼게요. 기초체온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운 채로 측정되는 체온을 말하며 배란의 날짜를 가장 과학적으로 방법으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체온을 재는 것이고요. 넘겨볼게요. 낮은 체온에서 높은 체온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배란이 일어나면 그 부위가 황체로 변화되어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때 황체 호르몬은 사람의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 결과적으로 체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성에게서 여성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를 의미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체온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하죠. 84쪽을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흉부 S선의 간접 촬영에 의가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죠. 자, 진단에서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투베르클린을 검사를 하죠. 0.1cc를 피내 주사를 해서 48, 72시간 봐서 피부 반응이 10ml 이하이면 음성이고 이상이면은 양성이죠. 자, 음성일 때는 0.1cc 피내 주사 BCG 접종을 하고요. 자, 양성이면요. 흉부 S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간접 촬영을 합니다. 자, 옆에 볼게요. 비용이 적게 들고 촬영이 간편하고 한꺼번에 다수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주로 집단으로 결핵 검진할 때 사용하죠. 자, 문제 볼게요. 간접 촬영의 의의는 뭐죠? 집단 결핵 검진. 법규책을 볼게요. 57쪽을 볼까요?
자, 57쪽을 펴시며 감염병 예방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볼게요. 많이 안 보고요. 문제에 관한 그 문장만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리 시행해야 하고요. 넘겨볼게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 연령별 발생,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되어야 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죠. 문제 볼게요. 1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을 시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라도 불안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겠죠.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하고요. 아니 그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운영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근데 법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난해하고 이렇게 뭐 누가 뭐 어떻게 신고하고 막 이런 거 막 그 자세하게 문장으로 안 나오고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자, 66번. 자, 130쪽을 볼게요. 헌역 환급 예치금, 헌역 환급 적립금. 자, 헌역 환급 적립금의 사용 용도. 자, 12번의 달을 볼게요. 적립금은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지 볼게요. 수혈 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로서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혈액원, 혈액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이럴 때 적립금은 이런 용도에만 사용하는 거죠. 문제 볼게요. 헌용 환급 적립금 사유 용도로 옳은 것은 먼저 수혈 비용의 보상이죠. 자, 10쪽, 11쪽을 볼게요.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속하는 사람. 자, 한 장 앞을 넘겨볼게요. 자, 의료인은, 자, 어떤 사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의료인을 받을 수 있었죠?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있었죠? 답은 네, 이렇게 됐고요. 쪽을 볼게요. 자, 100쪽에
9번에 1번 볼게요. 대한결핵협회의 개념. 자,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 예방, 퇴치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대한결핵협회를 둔다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조사협회, 연구협회, 예방협회, 퇴치사업협회 이렇게 줄어든 말을 이렇게 따옴표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대한결핵협회의 설치 목적은 뭐죠? 1번이죠. 결핵 예방사업, 결핵 퇴치사업, 또 추가하자면 결핵 연구사업, 결핵 조사사업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79쪽을 볼게요. 자,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정신질환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한 사람 볼게요. 자, 보호 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사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보건불능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어쩌죠? 보호 의무가 됐었죠.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체크할게요. 피선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보고되지 아니한 사람, 정신질환 상대로 소송한 사람이라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없는 사람이 있죠. 자, 마지막 112.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될 수 없는 자, 다 찾으셨죠? 피선형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이죠. 자, 마지막 문제 112쪽을 볼게요. 이쪽을 비시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전에 자, 답지를 보면서 오답 정리할게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검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고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이 포함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지역장애 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여기까지 공중보고랑 제3회 문제집 문제풀이 끝났습니다.